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지금 전공의 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방법으로는 전문의 늘리고 수가 인상, 중소병원 키운다. 이러한 또 이제 전문병원 중심 의료 체계 개편 이런 내용도 있고요. 병원 설립 시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1명, 전문의 0.5명 인정. 중소 전문병원이라도 실력 있다면 대학병원 수준의 보상 지원 5kg.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처럼 참 예상치도 못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이런 대책들의 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서울의대 증원 1년 유예 제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의대. 그러는 가운데 전공의 0명 인천 세종병원에는 전문의 90명이 환자 하루에 1600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보니까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병원의 이중구가 상급 병원보다 수가 낮아서 적자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직도 잦다. 이런 게 좀 보완이 돼가지고 좀 안정적인 의료 체계가 정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이 있는데요. 양호봉 전북대 총장. 이분은 이제 의대 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4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지역으로 살리려면 2,000명 증원, 의대생 인명 교육비 등록비 2배, 지역 수요 예측해서 가장없이 써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해서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의 조일훈이라는 분이 논설실장이네요. 이분이 의사 집단은 끝내 이권 카르텔로 남을 건가 라는 제하에 면회학대 가로막는 의사들, 거대 직역 카르텔 구축, 투쟁 방식 민노총과 다를 바 없어 의료 소비자 권리가 최우선, 의대 증원 2,000명, 자초된 후속 의료 계획도 무거품. 소점에 가해 글을 써놓으셨네요. 의사들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의료 현장을 떠나는 자기 파괴적 투쟁 말고는 달리 대항 수단이 없다. 의사가 모자란다고 하는 판에 스스로 활동 의사 숫자를 줄이고 있다. 이런 어깃장이 없다. 의학 분야 원격으로 의대 증원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어가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파업으로 맞서온 사람들이다. 그 폐해가 수십 년간 누적돼 이제 국민도 진력을 내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지금부터 14년 전이네요. 2010년 펴낸 한국경제 60년사에서도 필수 의료 부족과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적시돼 있다. 다른 선진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비교하는 수치도 소상하게 나열돼 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길드, 동업조합적 연대는 의사 집단의 카르텔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의대 교수들의 사적 결의를 제자 사랑하는 순수한 발로로 볼 수는 없다. 이제 막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를 방치하는 스승들 아닌가. 학원 소요가 심했던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의 강단도 이렇지 않았다. 모든 의사를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에는 오랜 훈련과 직업적 경험을 통해 중세 길드식 생존법을 체계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많다. 직역이 될 대체 불가성과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능란하게 파고든다. 길드의 경쟁력은 정부 면허를 기반으로 한 배타적 독점력이었다. 이를 위해 도제 숫자를 통제하고 조합원 충원과 훈련에 대해 정권을 행사했다. 오늘날 의사단체들의 전형적 모습이다.
길드의 수습공은 도제라는 기술훈련 시스템에 따라 4~5년 내 수련을 거쳐 숙련공이 되고 나중에 장인이 되는 길을 걸었다. 독일 보시 창업자 로베르트 보시, 오펠 창업자 아담 오펠이 그런 과정을 거쳐 자동차 산업 기반을 닦았다. 이런 과정은 대학교 전공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과정과 거의 일치한다. 유서 깊은 볼료나 파리, 옥스퍼드가 대부분 학생조합이나 교수조합으로 출발한 것도 길드적 유산이다. 당시 대학의 석사나 박사가 마스터와 닥터로 명명되고 제조장인과 의학박사가 그 명칭을 따라간 것은 모두 하나의 궤적이다. 길드는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거대 기업 조직에 밀려 해체되거나 특권을 상실한 형태의 순수조합으로 돌아서야 했지만 기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은 조합적 특성을 웬만큼 유지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이나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구조가 각국에 정착한 배경이다. 정부는 대학 교육을 기반으로 면회를 발급하고 대학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법률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해온 것이다. 카르텔은 불가피하게 단체주의적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쟁의와 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행태를 추종할 때가 많다.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파업불 참자에 대한 과거 화물연대의 쇠구슬 테러를 연상케 한다. 집단 사직서 제출과 사업장의 쇠사슬 점거 파업도 결코 다르지 않다. 그나마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다. 의사들은 병원을 멈춰 무엇을 바꾸자고 할 것인가? 자신들이 민노총과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면허 발급권자인 정부는 결연하다. 이번에도 의사 카르텔에 밀리면 의대 증원보다 훨씬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대라고 하지만 추계와 이익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소모적 논란만 야기할 뿐이다. 대신 단기 대규모 증원에 대한 부작용과 혼선은 온전히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동결 20년 적폐의 흙 한 덩어리라도 건들 수는 없다. 의사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실상 자신들과 합의해달라는 특권적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응급실과 수술실의 지배력을 면회 권력과 오랜 세월 혼동해온 탓일 것이다. 길드의 치명적 약점은 생산력 독점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 편입과 시장 변화에 둔감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사들을 향해 자꾸만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한 이유도 길드 조직의 수공업적 폐만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중세 그 길드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첫째는 쉽게 당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고 지금까지 계속 몇 번 이제 의사 부족 문제 또 몇 가지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아까 여기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민노총 이런 활동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민노총의 원래는 주 멤버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의사를 좀 논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힘들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건데 지금 어떤 직업군에서 가장 상위에 접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이 더구나 또 이제 관련된 게 사람들의 생명 직결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길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금 말해서 합리적으로 꼭 충원에 대한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정부에서 설명을 잘 한 것 같은데 또 국민들은
거의 7, 80%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다 머리도 좋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의들 제자리에 돌아오고 의사들도 제 역할을 좀 해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모습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공의들 사직서 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략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또 문제는 병원에 복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한 범죄죠. 그런 일도 빨리 중지하고 전공의들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 학생 때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 좋은 실력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인수를 펼쳐가지고 사람 고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 큰 의미를 갖고 그런 걸로 보상을 받아야지.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르게 설명을 해도 향후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어떤 수익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기존에 열심히 공부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는 의사분들 또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그 전공의들한테는 너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종료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올바른 그런 소명의식을 재정립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세요. 이 기회에 바꿔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자기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는데 방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하는데 같이 이렇게 동조하겠다는 의사분들도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가. 없으면은 지금 내려놓고 다른 일 선택하세요.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하면 뭐 통닭집도 하고 또 뭐 식당도 하고 다른 일 찾아서 해야지. 그걸 자기들만 하세요. 진짜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들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진정한 직업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찾고 대부분의 진짜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공의들이나 의사분들은 잠깐 놓친 생각이 있었다면 바로 잡으시고 원래 직장에, 직업에 복귀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